특히 긴급조치 9호는 12.6 사태 직후 폐기될 때까지 무려 4년 이상이나 지속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여지없이 짓밟고 800여 명에 달하는 지식인, 청년, 학생, 구속자를 낳았다. 모든 게임은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자들이 선택 가능한 행동인 전략의 집합, 그리고 선택 가능한 전략들의 조합에 의해 각 경기자들이 얻는 보수가 그것입니다. 이 요소들이 어떤 조합으로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 게임의 특성이 결정됩니다. 죄수 2명이 경찰관에게 취조를 당하고 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경찰은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 넣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만일 내가 죄를 자백하면 정상 참작해 너는 징역 5년으로 해주겠다. 2. 내가 자백하지 않고 내 동료가 자백하면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징역 20년을 살게 된다. 3. 너와 내 동료 모두 자백을 하면 징역 5년이 된다. 둘이 서로 협조하면 모두 침묵해 풀려나겠지만 서로 상대를 불신하기 때문에 둘은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첫 번째 기준은 상대방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나에게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나는 동료가 침묵하거나 배신하거나 자백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자신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동료가 침묵에서 배신으로 바꾸더라도 유리한 것은 자백이다. 결국 20년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 서로 자백해 5년형을 살게 된다. 이런 결론은 두 사람에게 비합리적이지 않는가? 이 게임은 가상의 상황이지만 경쟁과 협조가 공존하는 현실 세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전형적인 상황을 모형화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주어진 상황이 불완전한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즉, 참여자의 수가 적고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으며 또 일회의 선택에 의하여 결과가 종료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게임 이론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경제학 이론을 반박합니다. 두 경쟁사가 있을 경우 한 회사는 다른 회사가 만일 물건의 가격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큰 손해를 막기 위해 가격을 내립니다. 물론 서로에게 최선은 미리 담합해 함께 가격을 올리는 것이지만 이는 시장 경제에서 불법입니다. 가격은 결국 수요 공급이 아니라 경쟁사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게임 이론을 군비 경쟁에 도입해 군비 확충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즉 A가 B를 공격하면서 계산은 B가 참으면 A가 1을 얻고 A는 1을 잃는다. 만약 반격하면 모두 10을 잃는다. 그렇다면 B는 참을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B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10을 잃을 수 있는 A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B의 반격이 위협이 되려면 전력이 강해야 합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군비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을 가상합니다. 소련은 미국이 반격을 지휘해 자신들의 사령탑을 공격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인간의 게임이 없는 자동 반격 장치를 만듭니다. 미국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한편 미국은 미친 사령관이 소련에 대한 공격을 명령합니다. 대통령은 명령을 취소하지만 비행기 한 대가 명령을 못 받아 공격하고 맙니다. 소련은 이미 비상 상황이 되고서야 미국에 반격 장치의 존재를 알립니다. 소련은 확실한 반격을 예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게임의 규칙을 몰랐기 때문에 핵전쟁으로 가고 맙니다.